여기? 나와? 네. 구도 잘 잡아라. 눌렀어? 네.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할 거니까 만약에 와서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요, 아니면 영상이라도 받고 싶어요 하면 연락을 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 가역 반응으로 시작을 해서 비가역 반응과 그리고 가역 반응의 예 뭐 이런 거 건드렸고, 가역 반응의 마지막 과정, 가역 반응으로 시간이 끝까지 흘러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을 한단다. 그지? 그래서 가역 반응의 예와 비가역 반응의 예, 그리고 이제 동적 평형 상태의 예,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았어. 얘가 이거고 얘는 저거고, 그리고 이제 동적 평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작년까지 다뤘던 산과 염기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그런 느낌을 갖는 건 대체로 맞을 거야. 왜 그러냐면 중등 과정과 고1 때까지의 과정에서 산과 염기의 포인트는 산성과 염기성에 있었어. 산성이 왜 나타나? 물속의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 이게 이제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의 원인이었고, 물속의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염기성에 공통된, 그지? 성질의 원인이었고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느껴질 거야. 자, 그래서 요 산염기의 정의를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가져간 것들이 우리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이제 브랜스테드와 로울이 산염기 정의를 구분 짓는 게 진짜 목적인 거지. 자, 브랜스테드와 로울이 산염기 정의를 가져가서 물이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의 흐름과, 그 물이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물들이 일으킬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 되는 거로구나. 그지? 이러한 반응의 흐름만 배우는 게 지난주에 중점적인 내용이야. 근데 이제 요 중심만 잡기 위해서 요 사이사이에 산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건드리고 뭐 이것저것, 그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건드린 이유는 얘가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알고 있지? 그래서 얘가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좀 더 우세해 라는 걸 중간에 미리 끼워서 설명한 거고, 요 사이사이 끼워져 있는 내용 자체가 마구잡이로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아직은 없어서 지난주 내용 정리한 것 중에 중심이 되는 흐름은 이 정도다. 근데 말이야, 여기에서 조금 더 건드려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뭐 예를 들 수 있어. 여러 가지, 그지? 비가역 반응은 연소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응식 속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 CC, DD 이렇게 있을 때 반응이 완결됐어. 완결됐을 때 남아있는 물질이 비가역 반응이잖아.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면 A와 C와 D 또는 B와 C와 D, 느낌 와? 둘 중에 하나, 반응 물질의 둘 중에 하나는 싹 다 사라져야 돼. 누구야 그게? 한계 반응 물질. 이게 비가역 반응의 끝에 남아있는 물질 총. 근데 가역 반응은 A, B, C, D가 모두 다 남게 된단다. 그지?
가역 반응은 화학 반응식에 적혀 있는 모든 물질이 같이 남아. 그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약간은 있어.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동적 평형 상태를 묘사하면 이렇고, 가역 반응을 통해서 동적 평형을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고, 그지? 자, 아레니우스 정의를 살펴보면 수용액이 중요한 단어야. 그지? 물에 녹아서 라는 표현이지만 글자로 쓰면 세 글자면 되니까.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수용액에서 수소연을 내는 물질이면 산, 수산화연을 내는 물질이면 염기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교재에 이렇게 써있질 않아, 모든 교재가.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지?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가 없어. 은근히 많다. 그리고 이제 브랜트들 로리 정의에서는 양성자 주계가 산, 밖에가 염기, 알고 있지? 그렇게 해서 반응식을 따져봤을 때 짝산과 짝염기로 분류할 수 있고, 그지? 짝산과 짝염기로 분류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특정 다른 물질을 만나면 짝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만나면 짝염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그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가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지. 그러면 양쪽성 물질 얘 말고도 누가 있다고? 수소이온을 매달고 있는 음이온, 그지? 물 말고도 이런 친구들이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다. 은근히 내신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내용이라서 알려주는 거다. 알아들어? HSO4 마이너스도 역시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다. 물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알고 있는 거지? 응? 암모니아 같은 경우엔 아레니우스 정의의 염기는 될 수가 없다.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역할을 하는 공유결합 물질, 암모니아의 구조를 보면 질소 하나가 수소 3개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소랑 연결되어 있는 한쪽 부분을 탄소로 고치잖아?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띠는 놈을 아미노 또는 아민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부르게 돼.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안 적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칭만 보면 얘가 염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화학물질 중에 아민 해가지고 얘 뭐 CH3에 NH2 하면은 메틸아민 이렇게 표현한단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요 수소 대신에 다른 탄소랑도 연결될 수 있고, 탄소랑 어쨌든 연결된 질소가 있잖아, 탄소화합물 속에. 그러면 아민이야. 이게 염기성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런 형태의 염기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가 없어.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의 아민 누가 있게? 인산당 염기. 뭐야 이게? 인산당 염기로 돼 있는 애.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당 염기의 역할 누구 있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지? 우라실. 걔네들 다 염기라고 부르잖아.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이름 끝에 인으로 끝나잖아. 아민이란 얘기야.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브랜테들 로리 염기는 굉장히 다양하구나. 아레니우스 염기가 브랜테들 로리 염기에 포함되는 이유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금속 양이온과 OH-가 이온 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얘는 필요 없어.
아레니우스 연계선, 아니 브랜테드 로리 연계선. 얘는 필요 없이 얘만 어떤 산을 만나거나 하면은 OH-랑 함께 A-가 되고 H2O가 되면 그지? 연기 역할을 반드시 한단 말이야. 굉장히 강력한 연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레니우스 연기는 요것 때문에 브랜테드 로리 연기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영역이 굉장히 좁아. 아레니우스 연기의 경우는 뭐 그렇단다. 별로 필요 없는 얘기겠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겨둬야 될 내용이 바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야.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야. 물이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정도를 연력학적으로 해석했더니 몇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되었네. 그지?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엄청 중요하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은 25도씨에서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약간의 뭐랄까 꼼수? 온도가 25도씨보다 높아지면 KW가 같이 커지는 거 알지? 같이 커져서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지만 KW를 몇 초로 잡으라고?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는 값으로 잡으라고. 그럼 약간 편리한 부분이 생겨난다고.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온도가 낮아지면 KW가 10의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자고. 기억하지?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이렇게 된다는 건 pH와 pOH를 배운단 말이야.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농도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그지? 중성수용액에서 pH와 pOH의 값은 7이 되더라.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25도씨보다 높아지면 6이 되더라. 그지? 25도씨보다 낮아지면 8이 되더라.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면 pH 30도씨에서 pH 7인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더라 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더라 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살짝 기억해 줘 라고 얘기해 준 거. 알아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에 포인트 나머지 자질구레한 영역들은 뭐 좀 까먹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양쪽성 물질도 나중에 다시 해도 크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다룬 내용 동적 평형 가역 반응 얘네들 왜 했다? 산연기를 좀 제대로 정의하고 싶어서 얘를 건드리고 산연기가 제대로 정의되니까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통해서 pH 7의 비밀이 해소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야. 그치? 돼? 자, 내가 이거 한 장짜리 줬지? 고3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거든. 1, 2, 3번을 문제를 읽어봐. 직접 풀 수 있으면 풀어도 좋겠지만 풀지 마. 내가 풀 거야. 이렇게 풀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수업이 되니까 문제를 읽고 있어봐. 여기에다가 내가 그 표를 정리할 때까지.
자, 다 못 읽었어도 돼. 내가 풀게. 1번 문제 보자. 1번 문제. 수소연의 몰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원래 수소연이라고 써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인 거야. 수산화연의 몰농도 비가 1대 100, 1대 1, 100대 1 상대값이 이렇게 되는데 1대 1이 기준점이 잡히면 되겠지. 얘가 11-7제곱 몰농도 11-7제곱 몰농도 그지? 요 지수합이 14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말이야 얘가 100대 1이잖아. 그러면 이거 절반 0 하나만 옮기면 100배 돼. 알고 있지? 0 하나만 이렇게 옮기자. 그러면 얘가 11-8제곱 11-6제곱 합이 14인 거야. 지수합 돼? 괜히 관계식 세워서 마구 할 필요가 없다. 100대 1이니까 역시 절반 하나 넘겨서 11-6제곱 11-8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되겠니? 굉장히 단순하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단다. 요 파트에서 아낀 시간을 킬러 영역에서 차분하게 풀라는 얘기야. 좀 더 어려운 문제 아니면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에서 알아들어? 시간의 중요성은 너희도 알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중성융에 맞고 다는 pH가 5가 아니라 6이고 디귿의 수산화연의 몰농도는 가대 다는 100배 100배 그지? 12-6제곱 12-8제곱이니까 100배 차이 나는 거야. 100대 1 되는 거지? 자, 그렇게 굉장히 단순해진다. 2번 봐봐. 2번에 이렇게 몰농도 B가 나와 있잖아. 요 옆에 상대값이라는 말이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를 잘 봐야 돼. 알았어? 요런 거 나오면 여기에는 상대값이 써있잖아. 3번에 2번엔 안 써있어. 그지?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돼? 그러면 1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 11-7 11-7 그지? 돼? 그리고 100이 된다는 건 또 0 하나만 옮기는 거야. 그러면 11-6 11-8 그지? 10분의 1 얘는 0을 반 개만 옮기는 거야. 0.5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11-6.5 11-7.5 돼? 아마 내가 요 문제 풀이해줄 때 욕했을 거야. 솔직히 왜 이따위로 소수점을 만들어? 그러고만 욕하다가 보니까 필요 없더라고 그냥. 자, 그래서 기억에 나에서 수산화연의 몰농도 10-8제곱 몰농도지 7제곱보다 작다. 맞지? 돼? 기억 맞고 니은에 가의 수소연의 몰농도 나의 수소연의 몰농도 1000분의 1 아니지 8제곱 아니네 6제곱이네 가냐? 7.5제곱 그러면 니은에서 얘기하는 값은 10의 1.5분의 1이네 그지? 돼? 대략 30 정도 되지? 그지? 루트 9가 3이니까 루트 10은 3.0 몇이겠지. 되는 거야? 그리고 뭐야? 디귿의 몰수다. 수소연의 몰수는 나와 다야? 나에서 수소연의 몰수 V 곱하기 10-6제곱 10-6제곱 곱하기 V 하고 다는 10-7제곱 곱하기 100V 그러면 얘는 10-5제곱 V 10-6제곱 V 10배네 그지? 다가 나보다 10배 많아. 수소연의 몰수만 따지면 돼? 오케이? 요렇게 태고 자는 거야? 자, 3번 봐봐. 3번의 상대값이야. 여기 봐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여기 봐. 프린트 보지 마. 여기 봐. 가와 나는 염산 아니면 수산화나트륨이잖아. 그지?
근데 요 상대값의 b가 1대 10의 8제곱이잖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분자항의 거를 요 숫자가 대표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아들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수산화인 얘가 더 많으니까 얘는 수산화나트륨이야. 알아들어? 이거 써먹을 때 굉장히 자주 써먹어서 얘기하는 거야. 괜히 고민하지 말라고. 요 상대값의 비율이 뭐 가나 다라 네 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분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요 숫자들을 대표값으로 매기면 산염기 중성을 정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 굉장히 간단하게 가가 HCl 나가 NaOH로구나 라고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알아들어? 시간을 아끼는 영역이라서 보라고 한 거야. 알았어? 고민을 오래 끌지 말라고. 판단이 틀릴 일이 없어. 자, 암튼 그러면 얘가 염산이면 염산의 몰농도가 10의 -5제곱 몰농도면 상대값이잖아? 7제곱이 아니야. 10의 -5제곱 몰농도의 수소이온 몰농도가 되는 거야. 같은 거 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10에 합하면 9제곱.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요걸 기준값으로 했을 때 8제곱은 4개를 내리면 되지? 돼? 4개를 내리면 되니까 똑같네. 10의 -5제곱, 10의 -9제곱. 돼? 알았어?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pH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듯이 문제를 빨리 풀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기억은 몇 몰농도? 기억도 10의 -5제곱 몰농도겠네.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랑 같아야 하니까. 알아듣는겨? 되는겨?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HCl 맞고 니은에 기억도 맞고 디귿에 가와 나를 디귿은 하지만 오늘 배울 거야. 섞는 거. 섞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 산하고 염기하고 섞으면 뭔 반응이 진행돼? 중화 반응 되지? 오늘 배울 거야. 알았어? 산염기 중화 반응을 오늘 배울 거고 다음 주까지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과정 알겠어? 이상해? 안 이상해? 나 누구랑 얘기해? 되겠어?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봐. 얘는 니들이 해볼만 할 것도 같긴 한데 뭐 그냥 니들 좀 풀어봐봐. 잠깐 시간을 줄게.
자, 4번 해봤어? 여기 봐. 가와 나 수용액인데 pH, 가의 pH, 나의 pH 합이 14래. 근데 이제 얘가 수소이온의 몰수가 가가 나의 10배고, 그지? 그지? 부피가 가가 나의 100배래. 그럼 부피분의 몰수가 뭐야? 몰농도인 거 알지? 이렇게 나눠주면, 그지? 수소이온의 몰농도 비율가 나와. 몇 배 커? 얘가 1대 10이 되지? 몰농도 비가. 그지? 돼? 몰농도가 1대 10이야. 그럼 pH가 얼만큼 커? 누가 커? 가가 더 크지? 작은 놈이 큰 거야. 그러면 가가 얼만큼 커? 1 커. 돼? 얘 답이 14인데 1이 크다는 건 얘가 7.5, 얘가 6.5가 되겠네. 그지? 1이면 0.5 옮기면 돼. 둘이 서로 같이 가지는 거니까. 돼? 14에서. 오키도키? 그래서 나머지를 정리해 보면, 그지? 가의 액성은 염기성 맞겠고, 그리고 니은에서 가의 pH 나누기 나의 pH는 15대 13이 되겠지. 디귿에서 가의 수소이온의 몰수, 나의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10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의 수소이온의 몰수는 10의 7.5제곱몰 농도 곱하기 100V 하고, 나에서 수산화이온은 6.5니까 10의 7.5지 수산화이온이 곱하기 V가 되니까 100배 차이 나지. 딱 돼? 그렇게 되는 거야. 돼? 생각보다 단순하고 재밌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방법 알겠지?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포인트는 알겠지? 0 옮기든지 숫자를 옮기든지 그 차이의 절반만큼만 옮기면 돼. 5번, 6번, 7번 한번 건드려봐. 이런 방법들을 토대로
잔다. 잘 잔다. 피곤해? 방학 안 했어 아직? 자, 이제 내가 풀까? 얘들아, 이 칠판 보자, 이제. 그러면, 얘가 상대값이야. 그지? 상대값인데, 분자에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나와있지? 그럼 요 값들이 수소이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수소이온의 양이, 몰농도가 얘가 제일 진하니까, 얘가 염산이고, 그 다음 얘가 중간값이니까, 물이고, 얘가 수산화나트륨에 그지?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괜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분자에 해당하는 놈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주면 얘가 10의-7, 10의-7이라는 값을 가지면 가가 나보다 10의 8제곱 커. 10의 8제곱이 작은 거야. 0 4개를 올리면 돼. 그치?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11제곱. 그치? 되겠네. 이렇게. 돼? 8. 10의 마이너스 8제곱, 14제곱. 몇 개야? 6개 차이 나지? 0 6개 차이 나니까 3개를 내리면 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는 값이 나와. 되는 거야? 아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지? 해보니까 더 어렵지 않지? 응? 이제 이런 문제가 3점짜리라고 막 나왔었다고. 자, 기억해. 가는 HCl이다. 틀렸네. 니은의 X는 500이다. 뭐였지? 200대 1. 수소연의 몰수가 가데나가 200대 1이야. 그지? 그러면 곱하면 되지.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다. 우리 1단원 할 때 몰농도 나오면 부피 찾아서 곱해.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어. 그거는 4단원에서 훨씬 더 자주 쓰여. 알겠니? 그래서 수소연의 몰농도가 11-7제곱 곱하기 10, 그지? 한 거랑 얘는 11-11제곱 곱하기 x 한 거랑 얘가 200대 1이래. 그럼 얘한테 200을 곱해주면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되겠지? 돼? 그러면 10제곱이니까 10의-6제곱 2개 없어지니까 10의-9제곱 곱하기 2 곱하기 x가 같아. 그럼 10의-6제곱을 없애면 얘는 3제곱 남고요. 그지? x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돼? 그러면 500이 맞네. 딱. 오케이? 딱 500이 돼요. 자, 그리고 다의 pH, 나의 pOH, 다의 pH는 4, 나의 pOH는 3. 4분의 3이니까 1보다 작네. 그래서 디귿은 틀려버렸어. 돼? 자, 6번 볼까? 6번은 말이야. 얘는 상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고 안 써있어. 그러면 10의 6제곱 자체가 요 값이야. 그러면 10의 7제곱, 10의 7제곱 6제곱이니까 3개의 0만 옮기면 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될 거야. 돼? 7에다 3개 더하면 10이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pH는 몇이야? 4네. 그지? 그럼 2x면 8이네. pH가 8이면 pOH는 6이겠네. 그지? 자, 얘는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8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100이네. 0 하나 내려갔지? 그러니까 100. 얘는 100mm. 이렇게 아주 이지하게 해결할 수 있다. 돼지 태호야? 방법 알겠지? 뭐 알려주려고 하는지 알겠지? 0 올리고 내리고 숫자 하나 옆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고 있지? 자, x는 6이다 틀렸고 y는 100이다 맞고, 수소윤의 양은 가가 나의 1000배이다. 가는 100 곱하기 11 마이너스 4제곱, 나에는 1000 곱하기 11 마이너스 8제곱. 10배인데 100배야? 1000배야? 아유 안해. 5제곱 3제곱 100배인가? 그지? 1000배. 가가 나의 100배. 100배 같지? 아 100이네. 나 왜 10 곱해서 1000배 맞네 그러면. 뭐 난 틀려도 돼.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되도록이면 어차피 잘못 적어서 틀린 걸 어쩌겠어. 되지? 응? 느낌 와? 어? 요 포인트 하나 가져가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7번 문제. 8번 문제. 7, 8번 해볼래? 생각보다 간단하네. 먼저 없어서. 다 풀었니?
자, 다 했을 거라 추측하고 그냥 여기 NaOH 수용액인데 수소이온의 몰농도분의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10의 12제곱이래. 77에서 6개 내리면 되지. 77에서 6개 내리면 돼서 얘는 0.1 몰농도야. 10의 -1제곱 몰농도에 10의 -13이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0.1이면 얘는 100분의 1 몰농도지. 얘 pH는 2가 돼. 그지? 얘는 10의 -2제곱 몰농도야. 이렇게 되는 거지. 돼? 뭐 물어봐? 기억에 A는 틀렸고 니은에 가의 pH는 13이고 나의 pH는 2가 되니까 6보다 크다. 맞네. 그리고 나의 물을 넣어서 얘를 100ml로 만들었대. 그러면 몰농도는 몇 몰농도? 부피가 10배가 되면 몰농도는 10분의 1이 된다 그랬지. 기억나? 우리 1단원 할 때 그랬단다. 그러면 얘가 10분의 1이 되면 얘는 10의 -3제곱 몰농도가 돼. 그리고 말이야, 염화이온의 몰농도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랑 똑같아. 결국은 그지? 이온화가 100%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10의 -3제곱 몰농도 나누기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수소이온도 10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돼? 그러면 얘는 10의 8제곱 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뭐야? 이꼴. 틀렸네. 돼? 되지? 8번은 다른 반에서 풀지를 않았거든? 그냥 해보려고. 쓰잘데기 없는 거긴 한데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하지. 기억에 가에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같다. 맞고 나에서 10의 -4제곱이다. 맞지? pOH가 4가 돼야 돼. pH가 10은 pOH가 4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10의 -4제곱 몰농도 이거 맞지? 가와 다를 혼합했어. 이렇게 혼합해주면 부피가 몇 배 돼? 10배 되지? 그러니까 4가 되겠지, pH가. 돼? 부피가 10배가 되면 몰농도는 10분의 1이 될 테니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요 pH 파트도 그렇고 우리 오늘 중화 반응을 배울 거거든. 오늘 중화 반응에서 그리고 문제풀이 유형에 대해서 다루는 거랑 다음 주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킬러 영역 있잖아. 다음 주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킬러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보여줄 건데,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알겠니? 앞에 짧은 시간 복습을 하고요. 문제풀이 내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용 정리 조금 하고요. 알아들어? 지금도 중화 반응을 1시간 내내 할 게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 교재에 있기 때문에 pH 문제는 내가 사실은 이걸 풀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숫자 올리고 내리면 0을 올리고 내리면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이게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길래. 근데 지난주에 한 수업 내용 전체보다
가져가는 게 문제풀이로 가져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7쪽에 보면은 중화 반응이다. 그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야. 이건 작년에도 배웠지.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정의를 내려본다 라고 하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래. 알지? 근데 저 염은 한자로 써질 땐 소금 염자란다 진짜. 그리고 영어로 써져 있을 땐 salt라고 써 있어 진짜로. salt라고 써 있어. 소금의 의미. 화학에서 소금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는 거야. 염의 정의가 있는 거야. 그 염의 정의가 별것 아닌데 실제로 별거 아니야. 이 산 대표적으로 HCl, 그지? 화학원에서 거의 산 그러면 HCl 아니면 아세트산. 염기는 수산화나트륨 아니면 KOH 이렇게 만나서 작년에도 배웠던 내용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이온 빠져나간 염화이온하고 수산화이온 빠져나간 나트륨이온하고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로 표현해줘서 염이라고 표현해. 그지? 좀 더 살짝 일반화시켜서 진짜 화학에서의 염의 의미, 염의 정의, 염의 개념. 여기서 A와 B로 표현하는 거는 얘들아 그냥 알파벳 순서 A와 B 같지만 A는 애시드, B는 베이스, 산과 염기를 의미한단다. 산의 음이온, 염의 정확한 정의는 안 써도 돼. 쓰지 마.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쓰지 마. 나같이 화학 가르치는 놈이나 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 모를 거야. 몰라도 되는 거니까. 산의 양이온,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그지? 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화학물을 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된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있잖아? 다 염이야. 거기에다가 양이온 떼내서 수산화이온 붙이고 음이온 떼내서 수소이온 붙이면 산과 염기가 되거든. 알아들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다 염이라고 표현하고 좀 있어 보이게 탄산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 탄산염. 칼슘 이온이 포함된 이온 결합 물질 뭐라고 불러? 칼슘염. 알아 염? 몰라 염? 알겠어 염? 간단해 염. 그지? 믿음 타게 되지?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최다 염이라고 부르면 돼 염.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은 상식 중에 하나다. 너희들 4단원의 끄트머리가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다음 주가 진짜 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몇 개 풀어는 줄 건데 당장 그런 유형들을 막 나처럼 적용해서 아주 능숙하게 풀면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어. 이 자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화학했나? 뭐 이런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는 내가 문제를 푸는 걸 열심히 보여줄 거야. 그 뒤엔 뭐가 있게? 산화원원 반응이 나온단다. 응? 산화원원 반응이 나오고 산화원원 반응의 유형도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이건 외워 하는 게 몇 개 분자량 외우듯이 외워두면 간혹 가다가 좀 편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근데 지금 당장 외워봤자 중간고사 끝나면 까먹을 텐데 그지? 외울 만한 내용은 정리는 해주고 한두 번 쓰고 말고. 그리고 내가 교재 만들 때 전혀 신경 안 쓴 부분은 4단원에 산화원은 뒤에 뭐가 있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4단원의 제목이거든. 그래서 산염기, 동쪽 평형부터 시작해서 산염기, 산화하는 반응, 그 뒤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하고 열의 출입일 거야. 발열, 흡열에 대한 내용이란다. 근데 말이야, 요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야. 요건 엄청난 상식. 초딩이 알고 있으려나? 초딩은 모르겠구나. 중등도 알고 있겠지? 중딩도 알아. 그러니까 난 과학 공부를 놓은 적이 없는데 싶으면 상식. 근데 요 상식을 잘 까먹더라고. 그래서 해주는 말이야. 중화열, 발열 반응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써져 있는 게 교재봐. 너희들 필기를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는 단어가 있네. 너희들 필기 최소화시킨답시고 써놨는데 이거 무슨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겁나 중요한 거야. 별표 쳐. 산염기 중화 반응은 얘야. 돼? 이거 봐봐. 산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는 거야. 그럼 물이 돼. 수소이온, 산성을 만들어낼 산성이 나타나게 하는 이온인 수소이온하고 염기성이 나타나게 하는 이온인 수산화이온이 사라져. 돼? 1대1로 만나서 사라져.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성을 잘 못 느끼겠지. 그냥 난 당연해 보여. 나도 당연해 보여. 너희들도 당연해 보이지. 저게 뭐야? 쉽지만 중요하단다. 중요하대. 그냥 이런 반응이 있구나. 까먹으면 안 돼. 근데 그냥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이온 누구 있어? 얘네들 있지. 이 친구들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 너희들 너무 손이 놀까봐 구경꾼 이온 요거 적어줘. 응? 산의 양이온,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얘네들이 구경꾼 이온이야. 물론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이 앙균이 만들어주면 걔는 구경꾼 이온이 아니지. 그지? 걔네들도 반응에 참여하니까 걔네들조차도 알짜 이온이 되고 구경꾼 이온은 없는 반응이 되겠지. 그런 반응이야. 굉장히 간단하지. 응? 산염기 중화 반응은 겁내 간단한 거야. 모두 다 알고 있는 반응이고 작년에도 배웠고 중딩 때도 배웠을 거고. 그지? 응? 산과 염기의 수소이온의 개수랑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완전히 일치할 정도로 만났어. 그러면 액성이 뭐가 돼? 중성이 되겠지. 그렇지. 완전히 일치하게 만나는 그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불러. 상식이다. 상식인데 그 중화점의 확인은 실험실에서 뭘로 하게? 중화점의 확인 지시약으로 하잖아. pH미터로 해? pH미터 봤어? 나도 본 적은 있는데 쓴 적은 없는 것 같아. 쓴 적이 있구나. 대학원 때 쓴 적이 있네. 왜 썼지?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괜히 사서 쓴 것 같아. 신기해서 쓴 것 같은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야, 대학원 때도 안 쓴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봤는데. 아무튼 지시약, 지시약의 색변화 혹시 알아? 기억나? 기억 안 나? 한번 써놓자. 거기 빈칸 많은데. 지시약의 색변화.
지시학의 색 변화. 빨주노 초파남보가 될 텐데 남보를 뺄 거라 무무빨 주 노 초 파 남보 뺀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무무빨 해주면 산일 때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강색. 그지? 누구야? 페놀프탈레인. 그지? 페놀프탈레인. 이게 페놀프탈레인이 이렇게 여기에 모음이 없다. 프탈레인에 모음이 없어요. 자, 빨주노라고. 빨주노. 여기에 주황색이 얘 이름이야. 메틸 오렌지. 그지? 메틸 오렌지에 지시학 색 변화야. 산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주황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 하면 약간 틀려. 중성형일 때 주황색 하면 맞는데 여기에서는 빨노노로 해주면 될 거야. 빨노노로 해주면 될 거야. 우리 브렌테드 롤이 산연기를 배웠으니까 짝쌍과 짝연기의 색깔이 다른 거야, 얘네들은. 응? 얘네들은. 짝쌍과 짝연기의 색깔이 지시학을 인덱스라고 하니까 얘가 짝쌍이고 짝연기거든, 지시학이. 근데 얘 색깔이랑 얘 색깔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엔 얘가 빨간색. 얘가 노란색인 거지. 그렇단다. 메틸 오렌지는. 근데 주황색일 땐 뭐야? 얘 몰롱도랑 얘 몰롱도가 거의 1에 가까워지면, 그지? 중간색인 주황색이 돼. 그래서 중간색을 띄는 거야. 주황색이 되는데 요게 되는 요런 농도비가 1이 되는 pH가 대략 5점 몇이야. 대략 5점 몇에서 주황색이라서 확 하고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pH 7일 때 노란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빨노노로 외우는 게 화학원의 예의야. 알겠어? 빨노노로 외우는 게 화학원의 예의. 자, 그리고 노초파. 얘한테도 지시학 색깔 속에서 이름이 붙어 있어. BTB란다. BTB. 브로모사이몰 블루에서 블루 이렇게. 얘는 뭐 7일 때 초록색, 산일 때 노란색, 염기일 때 파란색 이렇게 되는데, 요 정도만 살짝 기억해 줘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시험 문제 볼 때 얘를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되겠쇼? 응? 자, 지시학의 색 변화 이렇고, 그리고 내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수업하더라? 그러면서 타이핑을 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 산전기 중화 반응의 응용 있잖아. 뭐야? 이용, 그지? 그건 못 찾아 쓰겠다.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문제를 보고 다음 중 산전기 중화 반응의 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면 난 맞출 텐데 적으려니까 못 적겠는 거야. 그래서 완자보고 적었나? 뭐 뭔가 문제집 보고 적었어. 아이, 속상하게. 그냥 한번 읽어봐. 그냥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제야, 재산제. 재산제로는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아니, 잠깐의 상식을 알려주면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오니까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엔 얘가 강한 염기야. 근데 제산제로 강한 염기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안 돼. 얘는 겁나 약한 염기야.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족같은 놈인데, 같은 알칼리 토금소. 얘는 강한 염기인데 얘는 약한 염기야. 제산제로 쓰여. 이상하지? 얘가 이온 반점이 커서 이온끼리 당기는 힘이 세겠어, 약하겠어? 이온 반점이 크면 이온이 달라붙은 거리가 멀 거 아니야. 그러면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당기는 힘 자체가 좀 약해. 그나마 얘가 물에 적당히 녹는단다. 잘 안 녹아. 수산화 칼슘은 잘 안 녹는데 녹잖아? 죄다 이온화가 돼. 그래서 강한 염기야. 이 정말 잘 안 녹아서 내가 비커 깬 적도 있어. 유리막대로 막 휘졌는데 얘 알갱이가 줄질 않아. 알갱이를 깨야 되겠다 해서 문기에다가 툭 하고 옆으로 가서 유리막대 모양의 유리막대 끝에 모양으로 동그랗게 공이 뽕 나있더라고. 혼났죠. 싫어하면 싫어. 아무튼 뭐 안 중요한 건데 상식 하나. 얘 포화 수용액 뭐라고 부르게? 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 세 글자로 석회수. 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부른단다. 안 중요해. 그냥 상식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놈이 유럽의 물들이 석회수라는데 석회질이 많은 물. 석회수 아니야. 석회수 마시면 안 돼. 죽어.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안 녹아. 얘는 물에 안 녹아. 뭐에 녹아? 산에 녹아. 산성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있는 만큼 딱 알맞게 녹아서 수소이온만 싹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거해주고 더 이상 녹질 않아. 그러니까 딱 제산제로 좋지. 위산이 넘치는 만큼만 녹아 들어가서 수소이온을 제거해주고 그냥 목동으로 빠져나가. 아주 좋지. 그지? 그렇대. 재밌자고 한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 산염기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가 나온다. 양적 관계가 나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는 말이야. 산과 염기, 산성 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을 섞어버렸어. 얘 100ml, 얘 300ml 섞었어. 그러면 섞고 나면 이거 액성이 산이야, 염기야, 중성이야. 이렇게 쓰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알 수가 없는 거야. 300ml 섞고 100ml 섞었으면 당연히 염기성을 띄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수소이온이 몇 개 있는지, 여기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는지가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여긴 알차게 100ml 속에 100개 있고 300ml 속에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 돼? 얘네들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섞고 나면 물 분자, 적은 놈의 개수만큼 물 분자가 생기겠지. 산염기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몇 대 몇으로 만나?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 분자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게 양적 관계의 핵심이야. 별거 아닌 건데 그걸로 진짜 문제를 기상천외하게 만들어내니까 병딱 같은 거지 아주.
이렇게 섞어서 만약에 수소연이 더 많이 남았어. 그러면 산성 수용액이 되는 거고 수산화연이 더 많이 남았어. 염기성 수용액이 되는 거야. 섞고 나서 얘가 산이 될지 염기성이 될지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같아서 없어졌어. 중성 수용액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야, 없어졌어. 그럼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H에서 중화 반응으로 넘어오잖아? 자동이온화를 버린단다. 알겠니? 중화 반응 쪽으로 넘어오면 물의 자동이온화는 버리는 거야. 물론 pH가 7이면 중성인 건 유지가 되지만 자동이온화로 생겨나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오키도키? 영몰이 뭐야, 영몰. 알겠니? 응?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몰 이런 게 아니라. 되겠어? 그러니까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소이온의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란다. 돼?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으로 뭐가 나와?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 해주면 산의 몰수가 돼. 그지? 산의 몰수가 되고 수소이온의 몰수가 되려면 앞에 n을 붙여주는데 이 n은 몰수가 아니라 가수라고 읽어. 쓸 땐 가수라고 쓰고 읽을 땐 가수라고 읽어. 여기서 말하는 가수는 HCl이잖아? 수소이온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얘는 1가산. 돼? H2SO4잖아? 그러면 얘가 이온화되면 수소이온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 얘는 몇 가산? 2가산. H3 뭐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이 3개 나오지? 3가산. H4 뭐식이가 돼서 얘는 이온화가 잘 안 될 테지만 4개가 나오잖아? 만약에 그럼 4가산. 되겠어? 가수는 1, 가수가 2, 가수가 3, 4. 알아들어? 분자 하나당, 화합물 하나당 나올 수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가수야. 그지? 그러니까 산의 몰농도에 가수를 곱해주면 수소이온의 몰수가 되는 거지. 돼? 산의 몰수에 가수를 곱해주면 수소이온의 몰수. 그러면 M-V- 해서 같은 것만 강조할 거야, 사실. 요렇게 수소이온의 개수,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을 때를 뭐라고 한다고? 중화점이라고 부른다고. 알아들어? 너희들 교재는 내가 여기 밑에다가 산, 연기를 써줬지만 쓰는 건 귀찮아서 못 쓰겠어. 알아들어? 수소이온의 몰수,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서 같을 때가 중화점인 거야. 알겠니? 요게 교과과정상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란다. 오로지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킬러 영역의 문제를 풀어볼 거라 그랬잖아. 그 병신 같은 게 그냥 별거 아니거든. 살짝 예를 들어보면 알짜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써지니까 얘가 100개 들어가고 수용액 속에 100개가 있어. 얘가 몇 개 할까? 200개 할까? 150개 있어. 그러면 얘랑 같이 들어간 염화이온은 100개로 유지되고 나트륨이온도 150개로 유지가 되겠지? 그지? 부격분 이온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반응을 하면 물 분자 몇 개 생겨? 100개 생기겠지? 얘네들 100개씩 없어지겠지? 그지? 돼? 이게 양적 관계야. 개수 관계로. 그래서 생겨난 물 분자 100개래.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적게 들어간 이온이 100개가 있었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야. 설명하는 건 되게 쉬워 보이지? 문제 풀 땐 더러워. 그리고 말이야,
얘네들 산에 있는 전체 섞기 전에 이온수가 200개지. 염기의 전체 이온수는 300개였지. 반응 후에 전체 이온수가 300개래. 하면 아 염기가 더 많구나가 되는 거란다. 그지? 반응 후에 염화이온 100개 그대로 남아있지. 그지? 수소이온 없지. 물에 자동이온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몇 개 남아? 50개 남지. 그지? 나트륨이온은 몇 개 남아? 150개 남았지. 그지? 요 기본적인 데이터들로 문제를 기상천외하게 된단다. 아마 다음 주에 문제 내가 푸는 거 구경하면서 좀 그럴 거야. 왜 저런 걸 할까? 라는 의문은 나도 들어. 나도 들어. 수능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나도 짜증나. 이게 이제 킬러형에게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정보고. 자, 중화적정이 나온다. 야, 너 이거 많이 못 외웠어. 의진아. 되게 잘 자. 그나마 너만 자니까 다행이다. 너 잤냐? 괜히 찔리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길래. 자, 중화적정이야, 중화적정. 얘들아, 나 내일 모레, 내일 밤부터 금식하고, 모레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 건강검진 받으면, 뭐부터 하게? 뭐 여러 가지 해. 뭐 순서는 거기에서 정해준 대로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피 뽑는 거야. 피 뽑아서 뭐 해? 내 피 속에 있는 혈당의 농도. 그치? 그냥 봐서는 혈당의 농도, 피 났죠? 해서 뽑아 나왔는데 거기에, 그 피 속의 혈당 알 수 있어? 없잖아. 그리고 그 안에, 나 고지혈증도 있으니까, 지방의 농도. 그리고 또, 뭐도 있지? 간 수치도 안 좋으니까. 간에서 분비하는 뭐 성분의 농도. 이런 것들 모르잖아, 나와도. 그치? 이렇게 모르는 농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적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정은 말이야, 산염기 중화반응, 중화적정만 있겠어? 산화원원 적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 피 속에 그것들의 농도를 확인한다고 해요. 적정들. 여러 가지 적정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좀 더 기계적으로 하면 크로마토그래피나, 걔는 이제 적정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니면 모르겠네. 원심 분리해서 질량을 측정할지, 전체 질량에서 모르겠어 나는. 아무튼 적정은 뭘 확인하는 거다?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모르는 용질의 농도를 확인하는 게 적정이다. 근데 중화적정은 뭐야? 중화적정, 중화반응을 이용해서 모르는, 농도를 모르는 산, 농도를 모르는 염기의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이 중화적정 실험이야. 해본 사람? 너 어디서 해봤어? 어이? 왜? 몰라요. 재미없지? 재밌든? 야, 나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실험을 내 친구들 막,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해가지고 조수로 부릴 놈만 너 남아! 그러고 이제 하면 되게 고마워했거든. 내 친구들이. 나가서 3시간 동안 놀다가 들어와서 이게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중화적정이 겁나 기대됐었다고. 재밌을까 봐. 겁나 재밌었어. 그냥 지시약 색깔이 이뻐. 자, 중화적정할 때 얘들아, 요거 쓰자. 보통 화학 원칙에선 식초가 아세트산 수용액인 거 알지? 식초 속에 아세트산의 농도를 확인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쓰자라고 한 게
얘가 요 아세트산을 다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쓰면 아세트산이야. 1단원 할 때 살짝 겨울방학 때 살짝 가르쳐준 적이 있긴 한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 몇 번 이렇게 쓴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아무도 안 나겠지? 요거 아세트산이야. 이렇게 쓰면 아세트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아세틱을 AC 이렇게 돼? 자, 농도를 모르는 산의 농도를 확인하는 건데 식초의 농도를 몰라. 그지? 여기에 정확한 농도 무슨 용액이라 그래? 표준 용액. 그지? 표준 용액. 만약에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 이런 친구들. 0.5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 표준 용액 만들기가 우리 1단원에 보통의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그지?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래서 표준 용액을 얘를 넣어줄 건데 얘 NMV를 만들 거야. 얘 일가산이니까 어쨌든 X몰 농도, 몰 농도 몰라. 그리고 Vml를 끄집어낼 건데 이 Vml는 아는 거야. 10ml면 10ml. 누구 맘대로? 실험하는 사람 맘대로. 그지? 20ml면 20ml. 정해진 부피를 끄집어내서 거기 그림 속에 플라스크에다가 그림처럼 플라스크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실험기구. 우리 일단은 표준 용액 만들기 할 때 기억해야 될 실험기구 이름 뭐였어? 무슨 플라스크? 윤희야. 무슨 플라스크? 오! 기억하네. 부피 플라스크. 까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4단원에선 부피 플라스크가 안 나오고요. 뭐가 나와? 뷰렛이라는 실험기구가 나와. 부피 플라스크와 뷰렛이 고3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문제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뷰렛은 거기 그림 나와있지.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꼭지 매달려 있고, 그지? 꼭지 매달려 있고, 얘 열면 쪼르륵 나오고 닫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유리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얘를 좀 많이 좀 많이 넣어줘. 그래서 시작하는 눈금을 재봤더니 0ml로 딱 재잖아. 그러면 0ml 재면 얘가 시작점이야. 그럼 뻥이야. 뭐게? 여기가 B잖아. 집어넣으면 꼭지 밑에가 아직 안 채워져 있단 말이야. 요 용액이. 그래서 얘 0ml에 딱 맞춰서 넣었다고 해도 얘를 열어서 조금 빼내야 돼. 조금 빼내서 여기까지 채워준 다음에 닫은 뒤에 이렇게 처음 재보니까 뭐 3.5mm네 뭐 이렇게. 그럼 시작하는 눈금이 3.5mm로 시작합니다. 얘를 반드시 체크하고 시작해야 돼. 요 체크 안 했다 그러면 실험 망한 거야. 그래서 저 플라스크에다가 얘를 넣어주는데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줘. 지시약 한두 방울 떨어뜨려줘. 보통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준단다. NaOH를 하면. 그러면 또르륵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는 부위가 분홍색으로 변해. 분홍색으로. 예뻐. 그럼 이제 여기만 변하니까 쪼르륵 하고 이제 약간 뭐랄까 수도꼭지 열어놓듯이 오줌발 나가듯이 쭉 내리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거의. 그러다가 점점 번지거든. 그럼 이제 겁나면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야 되죠. 좀 잠궈서 똑똑똑 그 뭐랄까 수도꼭지 덜 잠궈서 방울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뜨려서 그러면 진짜 예쁘게 처음에 실험할 때 그래. 오 색깔이 예쁘게 변해. 변했다가 다시 하는데 변했다가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체가 분홍색으로 변해. 그럼 닫아야지. 닫잖아? 닫고 흔들면 다시 되돌아와.
그러면 이제 또 한 방울 똑 떨어뜨리잖아. 그럼 다 변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똑 떨어졌는데 다 변하고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때가 종말점. 근데 실험에서 중화점으로 여겨주는 거야. 돼? 그때까지 넣어준 부피를 재면 뭐 46.5ml라고 해봐. 눈금이. 그러면 들어간 수산화나트륨은 43ml만큼 들어간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0.1몰롱도 43ml랑 얘 10ml, X는 0.43몰롱도겠네. 뭐 이렇게. 돼? 오케이? NMV를 정확하게 쓰면 이게 중화 적정 문제가 된단다. 근데 얘가 수능의 한 문제를 차지해. 수능 속의 한 문제를 차지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겠지? 어려워지는 쪽으로. 처음엔 쉬웠다가, 처음엔 이거만 하면 됐다가, 점점점 더러워지는 방향. 학생들이 느끼기에 나는 더럽다고 느껴진다기보다 그냥 문자를 좀 많이 섞어 넣는다라는 느낌. 그만 만져. 아까부터 신경 쓰이게 그냥 자꾸 색깔이 자꾸 변하니까 눈길이 가잖아. 이 똥꾸야. 자꾸 만지고 지랄. 알아들어? 요거다. 자, 그러면 그거 몇 페이지야? 9페이지. 9페이지에 1번 한번 괄호 1, 괄호 2, 괄호 3, 괄호 4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어봐봐. 야, 내가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나가지 해서 문제를 좀 분리한 거야. 내가 분해한 거야? 분해한 거야. 내가 풀어나간다기보단 이렇게 풀면 좀 정형화시키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 1번은 쉽지? 그치? 거기에 중화 반응에 첨가한 NaOH 부피는 20ml 빼주면 되니까. 그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수산화나트륨의 몰수, 여기 봐.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라 그랬지? 그러면 0.1 곱하기 20 하면은 2mm몰로 정리할 수 있어. 그치? 밀리 무슨 뜻이라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지? 1000분의 1이란 뜻이야. 밀리 1000분의 1이란 뜻이야. 1000분의 2몰이 되는구나. 돼? 어쨌든 얘 10A 밀리몰이 2밀리몰 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몇?
0.2가 되는 거야. 되지? 요게 고3 기출문제 중에 하나야. 겁나 쉽지? 하지만 굉장히 초창기에 나온 엄청 쉬운 문제겠지? 돼? 몰롱도 곱하기 부피가 기본이라는 거 알겠니? 자, 2번 문제 살짝 읽어봐. 죄다 아세트산이지? 해봐. 2번. 의진 자니? 의진아, 자고 있는 거야? 자는 것 같아서. 자, 잠깐 보자. 2번 보면은 엑스몰론도 아세트산 수용액을 50ml에다가 물을 섞어서 200ml 만들었대. 얘들아, 이렇게 하잖아. 나는 사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흐름만 가져가는데, 먼저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해. 50ml에 몇 미리몰? 50x 밀리몰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용질의 양을 먼저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물을 섞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지. 200ml 속에 50x가 들어있는 거야. 되는 거야? 전승되는 거지. 이렇게 돼? 200ml에 50x니까 40ml에 하면은, 나는 이제 200ml에서 400ml를 떠올리고, 400ml면 100x고 40ml면 10x 있네. 그지? 10x 미리몰이 포함되어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연장해 간 다음에 얘가 20ml니까 0.1 곱하기 20은 몇 미리몰? 2밀리몰. 이렇게 해서 x가 역시 0.2가 되네.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용질의 양의 변화가 없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용액의 부피비가 용질의 몰수비랑 일치한다. 용질을 질량으로 가져가잖아. 그래도 용질의 질량비랑도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야. 일단 용질의 몰수, 몰롱도 곱하기 부피 해서 용질의 몰수를 계속 이어가고, 부피가 변하면 그 부피 비율만큼씩 용질을 끌어다 넣고
알아들어? 어? 원래 내가 문제 풀 때 내 맘대로 막 풀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데 얘는 일단 너희들한테 이런 고정적인 방법을 주입시킨 다음에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땐 내 맘대로 막 풀 거야. 아, 그게 더 빨리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가끔. 아이 중간에 이렇게 저거 한번 하고 내 맘대로 푸는 거 한번 보여주고 하든지. 알아들어? 자, 봐봐. 3번.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 3번. 보면은 아세트산 수용액인데 X몰롱도 25ml에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었대. 그러면 정석대로 하면 이제 25X지? 그지? 100ml에 25X 있지? 밀리몰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400ml에 100X가 들어있으니까 40ml면 10X 들어있어. 돼? 아, 여기에 10X, 여기에도 10X. 그치? 되니? 곱해. 28, 248, 8mm몰. 돼? X는 8. 되지? 아, 0.8이구나. 그지? X는 0.8. 돼? X는 0.8. 자, 얘가 0.8이면 못하겠죠. Y는 0.5. 16Y가 0.8이 아니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돼? 16Y가 8이니까 Y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나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곱셈으로 정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연산하는 거. 비율 관계 가져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어? 얘네들이 몇 대면? 5대2. 그지? 5대2. 그러면 몰농도는 같은 몰수니까. 어? 2대5. 그지? 0.5. 그래서 Y가 0.5가 더 빨리 얻어질 수도 있고. 돼? 얘네들 곱한 게 8이네. 아니, 8 맞구나. 8. 40ml에 8. 100ml엔 몇이니? 20. 그지? 그래서 25X가 20. 뭐 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왠지 뭐랄까, 비율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 싶으면, 자질구레하게 식 세워서 푸는 것보다 그걸 더 선호하는 면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용질의 양을 미리 미지수로, 잡아나가서 그 부피의 변화, 용액의 부피 변화, 질량 변화 요걸 이용해서 쭉 가져가. 되겠다. 오케이? 되겠니?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봐. 5번이 좀 더 본격적인 거야, 사실은. 요즘 트렌드거든. 여기다 쓰고 풀고 쓰고 풀고.
문제 읽어봤니? 어? 요 중화접정은 말이야. 얘들아. 요 중화접정은 문제를 해석하는 게 반이야. 어? 자, A몰롱도 20ml를 해서 Xml 끄집어내서 1번 수용액으로 나머지로 25ml 만들어서 2번 수용액으로. 그지? 어? 결국은 1번 수용액과 2번 수용액 속에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20A 밀리몰이야. 그지? 돼? 1번 수용액과 2번 수용액 합쳐서 20A 밀리몰이라고. 돼? 어? 근데 몇 대 몇 초로 들어갔어? 1대 3으로 들어갔네? 그지? 그럼 여기에 5A, 여기에 15A 이렇게 있겠네? 그지? 내 맘대로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 거야. 어? 그래서 X는 5ml겠네? 그지? 얘가 그리고 20A가 그지? 얘네들 합한 거랑 같네. 0.1몰롱도 100ml니까 10ml몰이네. A는 0.5겠네. 그지?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야. 그렇지? 일관성 없이. 1, 2, 3번은 이뤄지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 이제 1, 2, 3번 하듯이 순서대로 가져가 보면 돼? 나도 이런 식으로 대충 막 했을 때 막 잘 풀리는 경우는 컨디션이 좋을 때. 근데 얘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바로바로 보이네. 그치? 이렇게 정석대로 해보면 20ml니까 요 20ml 안에 20A 밀리몰이 있고요. 자, 얘는 AX 밀리몰이고요. 여기에는 20 빼기 X A 밀리몰이고요. 그치? 어? 돼? 자, 그래서 AX 밀리몰은 어떻게 돼? 2.5가 되는 거고. 돼? 2.5가 되는 거고 20A 빼기 AX가 7.5가 되니까 AX 2.5지? 돼? 20A인가? 20A구나. 20A는 5가 되니까 A는 20분의 5 못하겠는데? 헤드 떼요. 못하겠대요. 알아들어? 니들이 계산해보세요. 자,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 싶으면 이렇게 일단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유주에 나가서 되겠어? 처음에 내가 푼 게 더 편하지. 숫자 B가 보이면 괜히 그거에 집착하는 이상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란다. 자, 일단 숙제 먼저 내고 5번 문제를 풀어줄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 숙제는 말이요 48쪽부터 52쪽까지 오늘부터가 진짜 숙제예요. 오늘부터 좀 많아질 거라고 했지. 그리고 또 78쪽부터 84쪽까지 원래는 85쪽 보면은 느낌이 어디? 여기도 원래 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저 뒤쪽에 87쪽에 있는 내용이랑 86쪽에 있는 내용이 힐러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 숙제로 될 거야. 고맙지?
자,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숙제가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숙제 낸 건 약간 요식행. 되게 중요해서 숙제를 냈다기보단 오늘 숙제가 진짜 중요한 거야. 응? 꼭 하자. 답지도 줬으니까 숙제를 꼭 하자. 여기까지 하자. 한 문제 더 풀어서 뭐 하겠냐. 눌러 이 새끼야. 쌤 48에 이쪽까지 아, 보는데 꼭 저렇게 뒷부